네, 오늘은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을 해도 되는 경기인 것 같고, 3회 말에 그 공이 하필 글러브에 끼는 바람에 사실 경기를 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경기라고 보고, 운이 없었던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사실 그 한 장면이 너무나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3회 말에 1사 3루 양의지 선수의 3루 땅볼이 선호영 선수의 글러브에 박혀가지고 네, 빠지지 않고 끼어 있는 그 상황이 좀 승부처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15일 두산전이고요. 3대 4로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를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짜임새 있는 경기를 했고 경기력은 굉장히 괜찮은 경기였어요. 끝까지 또 집중해서 볼만한 경기를 했는데 앞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불운했던 게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짚어보면 아쉬운 장면도 없진 않았고 이 선택이 최선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없는 게 더 그 덕을 만했다라는 생각이고, 그냥 승부처 말씀드렸던 것처럼 3회 말 1사 1삼루 상황에서 양의지 선수의 3루 땅볼이 손혜영 선수의 글러브에 끼면서 점수도 주고 이게 또 박세웅 선수도 좀 많이 흔들리는 상황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 박세웅 선수를 좀 얘기를 하자면 오늘은 나쁜 등판은 아니었습니다. 나쁜 피칭은 아니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그래도 자기 역할은 해줬다고 볼 수 있는 피칭이었거든요. 오늘 보면은 5점 어디 갔니? 네, 자 5.2이닝 동안 네, 7피안타, 444, 42점, 4자책, 5사사구, 4삼진, 2피홈런인데 물론 피안타도 많고 포인트도 많은 건 맞아요. 근데 그래도 위기 관리 능력을 좀 발휘를 하면서 시점을 최소 시점으로 좀 묶고 있었고 김재환 선수의 홈런 말고는 사실 좀 실책과 그런 안일한 플레이에 그러니까 야수들의 도움을 못 받아서 내준 시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박세용 선수에 대해서는 저는 좀 뭐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불운한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3회 말에 사실은 이 상황이 그냥 아주 평범한 더블 플레이 상황이거든요. 근데 진짜 사실 그 제가 이런 장면을 꽤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형 웹을 쓰는 글러브를 내야수가 쓸 때 한 시즌에 이 글러브에 끼이는 경우가 그래도 한 두세 번씩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팀이건 다 팀이건 하여간 그 시즌 동안 경기를 보면서 이 글러브에 끼이는 현상을 두세 번 정도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확률이면 사실은 그 십자형 웹을 가진 글러브는 안 쓰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사실 좀 옛날부터 했었거든요. 왜냐면 꼭 십자형을 쓰는 이유가 사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야구를 뭐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제대로 십자형 글러브가 주는 이점이 또 있으니까 십자형 글러브를 쓰겠죠. 근데 이게 공이 끼이는 게 생각보다 꽤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십자형 글러브를 써가지고 끼이는 경우가.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뭐 십자형 글러브를 안 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십자형 글러브를 써가지고 뭐 얻는 큰 장점이 있지 않는 이상이야 십자형 글러브는 굳이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고 이게 또 강습도 아니고 사실 원바운드 타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끼이는 건 진짜 운이 없는 건데 아무튼 좀 많이 아쉽고 운이 없고 불운한 건 이까지 얘기하고 좀 뒷상황 얘기해보자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점 주고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 양석환 선수가 안타 쳐가지고 한 점 더 주고 또 이어지는 위기 1사 1-3루 위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서 김재환 선수의 타구가 좌익수 뜬공이 됐는데 좀 짧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못 들어오겠다 했는데 양의지 선수가 뛰더라고요. 3루에 있다가 뛰어가지고 레이에스 선수가 멋진 홈보사를 기록을 합니다. 완벽한 송구가 들어갔고 원바운드로 그리고 손흥민 포수도 빠르게 이제 태그를 해가지고 그 태그를 되게 잘한 게 그 양의지 선수의 발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통 세이브 되는 게 그 발을 찍거나 손을 찍어야 되는데 몸 부분을 태그를 해가지고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길을 열어주면서도 그 양의지 선수의 들어오는 다리를 발을 바로 찍으면서 아웃 시켰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 나오면 그 운이 없는 상황으로 실점을 하고 또 이어지는 위기였는데 상대방의 주루사 그리고 우리의 어시스트로 이런 위기를 탈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통 이어지는 4회 초에 조금 분위기를 반전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물론 뭐 상대 선발이었던 최현준 선수가 잘 던지는 것도 있겠지만 4회 초 공격에 나승엽 삼진, 전준우 2구의 투수 땅볼, 윤동희 2구의 투수 땅볼로 너무 허무하게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경기에도. 근데 그러지를 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이어지는 4회 말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4회 말에도 보면은 물론 그 뭐냐 우리가 늘 하던 거를 당해가지고 점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2사 2루 상황에서 조수행 선수가 내야안타 2루 쪽 내야안타를 치는데 그 일단은 내야안타가 된 것도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조수행 선수가 워낙에 빠르기도 하지만 2루 수인 고승민 선수가 조금은 안일한 플레이를 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예, 그리고 1루수였던 나승엽 선수도 사실 2루 주자인 이주찬 선수가 발이 빠르기 때문에 그 홈에 들어간다는 거를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루에서 접전 상황이니까 공을 잡고 나서 잡고 이제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1루 심의 판정을 받기 위해서. 예, 근데 그 틈을 타고 이제 이주찬 선수가 홈으로 파고들었는데 이 시점은 굉장히 뼈 아팠죠. 그러니까 박세영 선수가 오늘은 제가 막 얘기를 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운도 없었고 수비 도움도 이런 부분에서 못 받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고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이 또 투구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 당하면서 느낀 게 이런 플레이를 사실 올 시즌 롯데에서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황성빈 선수를 필두로 해가지고 황성진 선수나 뭐 장두성 선수나 또 빠른 선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2루에서 홈으로 바로 들어오는 내야안타나 이런 희생 플라이나 땅볼일 때 이런 플레이가 꽤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당하니까 굉장히 열받는군요. 예, 그리고 조수영 선수가 오늘은 약간 황성빈 선수가 잘하는 플레이를 또 많이 해줬습니다. 조수영 선수가 스피드 자체는 더 빠른 것 같아서. 예, 근데 이게 당해보니까 진짜 열받네요. 그래서 황성빈 선수를 타팀에 보냈다면 얼마나 더 열이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장면이 있었고 근데 또 이어지는 정수빈 선수의 타석에서 1루 주자인 조수영 선수를 견제로 잡았단 말이에요. 박세영 선수가. 그러면 3회도 그렇고 4회도 그렇고 연속적으로 상대의 흐름을 끊으면서 좋은 그 수비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면 3회 그 4회 초나 5회 초 둘 중에 한 번 정도는 공격에서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어지는 5회 초에 선두 타자가 나가면서 어느 정도 그 공격의 활로로 뚫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점수를 못 내면서 좀 오늘 경기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가지고 오지 못했던 게 오늘 경기를 잡지 못한 큰 원인인 것 같고 또 그 어제 경기에서 너무 많이 친다 싶었는데 이게 참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야 되는 건데 우리 팀만큼은 이게 통계적으로 아마 유의미한 수치가 있을 거예요. 전날에 점수 많이 냈을 때 다음날에 박명희가 씹는 부분이. 예,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어제 그 윤동희 선수가 4명의 후배 선수를 데리고 이제 고기를 사줬는데 공교롭게도 그 고기 먹은 선수들이 오늘 다 부진을 했습니다. 이게 참 뭐지? 야 물론 게임 끝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뭐 고기 먹고 하는 거 좋은 건데 참 공교롭게도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 팀은 역시 뭘 진짜 야구만 가다 놓고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그랬습니다. 네, 그렇고 그리고 오늘 그 경기에서 아쉬운 거는 3번의 보내기 번트가 있었는데 이 번트들이 과연 할 만한 번트였는지에 대한 고민이 약간 생겼습니다. 일단 5회 초 같은 경우에는 3대3 동점 상황에서 상대 그 선발인 최원준 선수가 그대로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선두 타자인 박승국 선수가 본넷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9번 손성빈 선수가 번트를 대가지고 성공을 시켜요. 1사 2루에 갖다 놓고 1번 황성빈, 2번 이제 고승민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전 이해가 되는 게 3대3 동점 상황에 있었고 상대가 사이드암이기 때문에 손성빈 선수한테 번트를 시켜서 보내놓고 좌타자인 황성민, 고승민 선수한테 기대를 하자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고 상식적인 선택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그 이승엽 감독이 좀 승부수를 빠르게 겁니다. 그러니까 5회 1사 상황에서 최원준 선수가 나쁘지 않은 투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 투구수도 66개밖에 안 됐는데 근데 빠르게 최원준 선수를 바로 내리고 홍건희 선수를 빠르게 올립니다. 홍건희 선수를 바로 올려가지고 후속 타자인 이제 황성빈, 고승민 선수를 범타로 잡아내면서 그 이때 우리의 흐름을 또 가지고 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 5회 초 상황에서는 그 번트로 인한 찬스를 살리지를 못하고 요거는 선택 자체는 뭐 당연한 선택이었고 다만 이제 두산 벤치의 결단이 굉장히 훌륭했으며 그리고 그 황성빈, 고승민 선수가 홍건희 선수를 공략을 못한 게 아쉬웠던 거죠. 예, 특히 고승민 선수는 7구 승부까지 이어갔는데 결국 7구째 체인지업을 공략을 못하면서 범타로 물러나고 말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상황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번트 상황만 좀 집중을 하자면 8회 초 상황에 번트가 나는데, 이 상황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번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3대 4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투수가 좌투수인 이병헌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성민 선수 타석에 정훈 선수가 되돌아 나왔고 안타를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주자로 장두성 선수가 들어가요. 그러면 무사 1루에 1번 황성빈의 좌투수인 이병헌 선수의 맞대결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황성빈 선수한테 번트 지시를 해가지고 1루수 파울플라이로 아웃이 되게 됩니다. 네, 저는 여기서 황성민 선수한테 번트를 시킨 건 좀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물론 투수가 좌투수인 그 이병헌 선수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루상의 대주자로 나간 장도영 선수가 올 시즌에 굉장히 주루 플레이가 개선이 됐고 올 시즌 9도루 1실패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단독 도루를 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런 상황을 못 만들고 그냥 황성민 선수를 바로 번트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무사 2루로 갖다 놓을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게 좀 아쉽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황성민 선수가 타격감이 더 좋습니다. 예, 최근에 경기 이지들을 보면은 최근에 오늘도 안타를 한 개 쳤고요. 어제 2개, 11일에 3개, 10일에 2개, 9일에 1타수 무안타지만은 7일에 2개, 이런 식으로 최근에 타격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타율도 많이 다시 3할 2푼 1리까지 올라갔고, 이 똑딱이 형 선수가 OPS가 8할 0.827이나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황에 있는 황성민 선수인데, 굳이 초구에 번트를 시켜가지고 오히려 상대 투수를 좀 편하게 만들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1루에 장두성이고 타자 주자로 황성빈이 있다는 거는 어지간한 타구에서는 병차타가 절대 안 나오고, 그리고 어지간한 땅볼이 나오면은 주자가 올세이브 될 수 있는 주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편하게 아웃 카운트를 헌납할 게 아니고 황성빈 선수한테 좀 더 타격 기회를 줬으면은 더 나쁜 결과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트를 성공해도 1사 2루인데 만약에 그대로 맡겨 놓았어도 크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승부를 하는 와중에 결국은 장도영 선수가 도루를 뛰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황성민 선수 정도의 센스가 있는 선수라면 굳이 희생 번트를 안 시켜도 자기가 알아서 세이프티 번트 되고 아마 뛰어나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그냥 갖다 맞추기만 해서 바운드만 시켜도, 그러니까 차라리 치고 달리기 작전을 하는 게 나았을 거라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치고 달리기를 해도 장두성 선수 정도의 주력이면 사실은 2루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선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결국은 번트 실패하고 나서 뒤에 고승민 선수 타석에서 투투 카운트에서 결국은 장도영 선수가 도루를 해가지고 2루에 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게 더 아쉬워진 거죠. 예, 근데 1사 2루에서 고승민 선수가 또 투수 땅볼을 물러나고 손호영 선수 타석에서 또 바로 김태균 선수가 올라오면서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는 우리의 어떤 번트 선택이나 그리고 번트 작전 후에 후속타 불발도 아쉽긴 하지만 두산 벤치의 불펜 기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템포 빠르게 기용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바로바로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산이 경기를 잘 했다라고 저는 좀 느끼는 게 그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고 또 5회 말도 마찬가지고요. 예, 5회 말도 무사 1, 2루의 비기기가 있었습니다. 큰 위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병살타와 파이어플라이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럼 6회 초에 좀 해줘야 되는데 6회 초에 또 타자들이 일을 안 하고, 손호영 중견수 뜬공, 레이에스 유격수 땅볼, 나승엽 삼진 아웃, 이렇게 타자들이 일을 안 하고 하면서 좀 흐름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4회 초, 4회 초, 5회 초, 6회 초 전부 다 어떤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흐름이 있었는데 방망이들이 못해주면서 더 이상 이제 두산의 방망이도 가만히 있지 않고 6회 말에 기어이 김재환의 홈런이 나오면서 역전을 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박세웅 선수는 사실 고군분투를 잘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선취 석점을 먹고 출발한 경기긴 한데, 그렇다 쳐도 일단 3회에 2점 시점 본인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리고 뭐 4회 한 점도 본인이 잘못해서 준 점수는 아니죠. 예, 그래서 잘 하고 있었는데 타선에서 좀 꾸역꾸역 잘 맞고 있는 박세웅 선수를 도와주지 못한 게 좀 아쉬운 경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9회 초 승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견 선수의 공을 제가 제대로 볼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롯데하고 경기를 할 때 김태균 선수의 모습을 볼 일이 별로 없었는지 아니면 제가 유독 김태균 선수가 나올 때 경기를 제대로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선두 타자로 레이스 선수가 나와 가지고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이 워낙에 좋았고 8-9 승부 끝에 이제 안타를 치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이스 선수가 워낙에 다시 그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잘 공략을 해 가지고 친 것 같고 또 몸쪽에 완전히 붙는 ABS 존 통과하는 빠른 직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151. 그래서 이건 레이에스 선수가 자신과의 어지간한 선수는 아마 못 견뎌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직구도 너무 좋고 직구가 그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직구가 정말 구위가 좋고 구속이 151 이렇게 나오는데 구속에 비해서 훨씬 구위가 좋은 것 같아요. 153까지는 나왔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도 구위는 젊을 때 오승환 선수 정도의 느낌을 주는 수준? 그러니까 체감 눈으로 보기에는 153이 아니고 157, 8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직구를 가지고 있고 또 직구가 워낙에 힘이 좋다 보니까 슬라이더도 같이 썼을 때 엄청나게 위력을 발휘를 하는 느낌을 받아 가지고 사실 저는 김태균 선수의 공을 보고 오늘 공략하기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공이 너무 좋아 가지고 '이거는 공략이 안 되는 공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어찌 됐건 레이 선수가 나왔고요. 이어지는 5번 타자 나승엽 선수 타석에서 번트를 지시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번트에 대해서 좀 되게 아쉬웠던 게 뭐냐면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나승엽 선수가 초구에 번트를 침착하게 성공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1사를 갖다 놓긴 했는데 근데 더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번트를 된다는 거는 역전이 아니고 동점으로 일단 가겠다는 작전인데 근데 아직도 김태형 감독 유리팀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1번 여기서 번트를 된다고 해 가지고 번트를 돼서 연장을 가요. 연장을 간다고 해서 과연 연장에서 이길 수 있느냐? 롯데는 그런 팀이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상대 팀이 오늘 불펜에 일찍 가동을 했고 필승조 선수를 벌써 다 썼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김원중 선수가 남아 있으니까 동점을 만들어 놓고 뒤에를 기대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팀의 이런 그 스타일을 봤을 때 글쎄요. 동점 만든다고 될 일이 아니고 가능성이 낮아도 역전을 노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역전을 갖다 놓고 9회 말에 김원중 선수가 나와 가지고 막는 게 가능한 시나리오지 여기서 동점 만들면 결국 뭐 만약에 동점 만들고 10회 초에 역전을 해도 수비를 두 번을 막아내야 되는데 우리 팀이 한 점 싸움에서 이렇게 두 점 한 점 싸움에서 2이닝을 막을 만한 팀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고 그러면은 자 일단 치차하고 자 동점을 노린다. 그러면 후속 타자 전준우, 윤동희가 해결할 확률이 높은 건데 일단은 전준우 선수가 김태균 선수한테 굉장히 상대 전적이 안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고 일단 빠른 볼을 던지는 선수인데 전준우 선수가 이제 나이도 있고 이 정도로 빠른 볼엔 아무래도 대처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빠른 볼을 전혀 못 따라가는 모습이 나왔기도 했고요. 타석 승부에서. 그래서 일단 1사 2루 찬스면은 다음 타자가 해 줘야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건데 확률이 낮은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윤동희 선수는 또 김태균 선수한테 강하단 말이에요. 그 올 시즌 블론을 안겨주기도 했고 그래 가지고 윤동희 선수가 해결할 확률이 더 높았는 그러니까 만약에 타순이 윤동희, 전준우였으면은 더 좋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전준우, 윤동희로 갖다 놨기 때문에 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 계산 그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3번 나승엽 선수가 강공을 해 가지고 아웃을 당하면 1사 1루인데 이게 크게 달라지나? 라는 생각도 사실 했는데 번트를 돼서 1사 2루 번트를 안 되고 강공하다가 혼자 죽어 가지고 1사 1루다 이러면 근데 어차피 지금 동점으로는 사실 이기기가 힘든 팀이고 상황이고 어차피 역전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막 엄청 달라지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김태견 선수를 무너뜨리려면은 연속 안타를 막 해 가지고 점수를 내긴 쉽지 않고 결국 장타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나승엽 선수가 지금 팀에서 2 루타도 제일 많이 치고 OPS 2위 선수인데 이런 선수한테 번트를 해 가지고 허망하게 물러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레이스 선수를 왜 대주자를 안 넣었는지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점을 만들고 가자는 생각을 하니까 레이스 선수를 대주를 안 넣은 건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좀 뒤를 안 생각하고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상식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좀 뒤를 생각을 하고 연장전에 대비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 롯데라는 팀을 제가 최소 지금 제가 20년 정도 봤을 때는 그 뒤를 도모하는 거에 대해서 그 감독의 계산대로 플레이를 못하는 팀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뒤 이닝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회가 생긴 이닝에 그냥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냥 안 되면 그냥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동점 만들어 놓고 질질 끌어봤자 어차피 늦게 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다행인 게 연장 안 가고 그냥 빨리 져 가지고 그나마 김원중 선수 아낀 건 다행임. 그래서 이제는 좀 학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9회 상황에서 한 점 짜내 가지고 동점 만들어도 못 이기니까 그냥 여기서 역전하거나 끝내는 상황으로 그냥 도박을 거는 게 더 낫다고 좀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1사 2루 상황에서 전준우 선수 타석에서 또 폭투가 나와 가지고 1사 3루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준우 선수가 또 해결을 못 해 주고 높은 직구에 헛스윙 삼진 당하면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 투 스트라이크 원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이제 폭투가 나와 가지고 그 원투 카운트에서 그 볼 슬라이더 2개를 유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선택이고 슬라이더도 꺾이는 각이 진짜 좋았는데 이거를 사실 전준우 선수가 잘 참았습니다. 네, 잘 참았는데 근데 여기서 좀 상황을 경기를 봐야 되는 게 지금 이 1사 3루 상황이고 1루가 비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전준우 선수 물론 상대전적이 좀 그렇긴 하지만 굳이 전준우 선수한테 스트라이크 줄 이유가 없거든요. 두산 벤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1구, 2구 승부를 할 때 빠른 볼에 대처가 안 되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헛스윙은 안 했는데 그 전준우 선수가 김태균 선수의 빠른 볼에 아예 따라가지를 못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두산 벤치 입장에서는 일단은 빠른 볼로 승부를 하되 굳이 스트라이크 넣어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하이패스트 볼을 넣었고 여기 헛스윙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준우 선수도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본인이 빠른 볼에 대처가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이게 말은 이렇게 하기 쉽지만 이게 눈앞에서 떠오르는 볼이기 때문에 아마 전준우 선수 눈에는 높은 존에 걸리는 걸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참 아쉽다. 그러니까 전준우 선수가 물론 어제 잘해줬고 6번에서 저는 6번에는 계속 냅둬야 된다고 보는 편이긴 해요. 예, 근데 오늘 삼진 3개 먹었고 하긴 한데 근데 뭐 이 선수가 지금 팀에 워낙에 그 프랜차이즈 선수가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뭐 이대호, 손아섭, 강민호 이 라인에 끼는 급은 사실 아닌 게 맞단 말이죠. 물론 잘해주고 헌신을 많이 한 선수지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기도 해요. 이 선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2사 3루에서 이제 윤동희 선수하고 승부를 마지막으로 하게 됐는데 윤동희 선수는 사실 진짜 멋진 승부를 했고 저는 이 타석에서 승부는 굉장히 명품 승부였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초구 2구에 직구가 들어갔는데 152, 151 스윙 스트라이크예요. 그러니까 빠른 볼에 대처가 안 됐거든요. 윤동희 선수가 이 빠른 볼에 못 따라갔습니다. 근데 투 스트라이크 먼저 먹고 출발을 했는데 8구 승부까지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3구 직구 볼, 4구 5구 파울. 그러니까 3구째를 골라내더니만 4구 5구를 파울을 만들어냅니다. 둘 다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1, 2구 때는 대처가 안 되다가 3구 한 개 고르고 4, 5구부터 이제 대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타석 안에서 본인이 이제 캐치를 한 거예요. 지구 타이밍에 캐치를 한 거고. 그러고 나 제가 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고 6구째 슬라이더가 떨어지는데 진짜 잘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슬라이더가 거의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횡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종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가 들어왔는데 무조건 헛스윙 나오는 공이가 너무 좋은 변화구라서 근데 이걸 윤동희 선수가 참습니다. 그것도 5구를 연속으로 빠른 볼을 봤는데 이 슬라이드를 참아요. 그래서 보고 와 윤동희 선수는 진짜 좋은 선수다. 그러니까 타석 안에서 이 바로바로 성장을 하는 게 보일 정도니까 진짜 좋은 타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어진 7구, 19도 골라냅니다. 인좀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8구에 높긴 했지만 이제 높은 직구를 걷어 올려가지고 중견수 뜬공을 만들어내는데 물론 안 찼으면 볼이니까 보이넷이니까 뭐 이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 뒤에가 뭐 박승욱 선수와 그 이제 정보근 선수니까 사실은 뭐 기대하기가 어려운 선수니까 본인도 타격을 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아마 이 공이 전준우 선수도 이 코스였거든요. 똑같이 높은 쪽 거의 똑같은 위치에 있죠.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공이 타자들 눈에는 아마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워낙 공이 구위가 좋고 라이징 페스트볼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라이징 페스트볼이라는 거는 현실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근데 저는 뭐 물리적으로 떠오를 수 없다 이런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사람이 느끼기에 떠오르는 걸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라이징 페스트볼이 맞습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좋은 공을 인동희 선수는 어찌됐건 컨택을 해가지고 큼직한 중교수 등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준우 선수가 이런 타구를 만들었으면 이제 동점으로 가는 건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거기서 동점 만들어봤자 어차피 못 이기니까 그냥 막 9회 진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냥 앞으로 돌아가면은 나승엽 선수한테 그냥 황공 기회를 주고 여기서 뭐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뭐 이어지면은 역전으로 가는 거고 아니고 죽으면 그냥 경기 지는 거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것이 좀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 아쉬운 경기였지만 그래도 좋은 경기를 했고 졌지만 잘 싸웠다. 그리고 운이 너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다시 이제 사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뭐 잠실에서 1승 2패가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진 않았고 이제 내일은 반즈 선수 대 키움의 이종민 선수가 맞대결 하게 되는데 이종민 선수가 그 흑마구 스타일이에요, 자완. 그래서 첫 등판 때는 힘을 못 쓰고 뒤지 등판 때는 털었습니다. 세 번째 승부고 반지 선수는 뭐 믿고 보는 선발인데 다만 키움전의 상대 전적이 0승 2패 6.5로 안 좋았다라는 게 조금 심심하긴 하지만 뭐 지금 반지 선수는 천하무적 상태라서 사실 걱정은 전혀 안 되고요. 근데 방망이에서 오늘 좀 부진을 했으니까 또 이종민 선수의 이 흑마구에 휘둘리지 않고 또 좋은 타격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고 사실 이 키움 3년 전 사직 3년 전이 그 우리가 5강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느냐의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SSG가 이겼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4.5게임 차로 벌어졌는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경기만 지금 바로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멀어지면 사실 다시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라서 일단 키움 3년 전에 정말 목숨을 걸어가지고 반드시 수입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 다시 새 게임 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SSG가 하나를 만납니다. 하나를 만나고 하나가 최근에 또 분위기가 좋긴 한데 오늘은 완전 17대 3으로 박살이 났거든요. 에이지한테. 그래서 하나가 또 얼만큼 또 이겨주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일단 뭐 SSG는 SSG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 게 최근 몇 년간 항상 이런 상황에서 3연패하고 멸망하는 패턴이었는데 올해는 그런 패턴만큼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남기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와 오피였고요. 재밌게 보고 드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그 멤버십을 새로 가입해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김도훈님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김경대님하고 실로아님께서 또 새로 멤버십으로 들어와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기존에 멤버십 해주시는 분들도 벌써 석 달째 유지해주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더 자주 방송으로 인사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또 감사 인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두지 롯데 자이언츠.